안녕하세요. 투비소프트의 이창윤 책임. 이하영 선임입니다. 이번에 투비소프트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넥사크로 N을 출시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웨비나를 통해 넥사크로 N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무척 떨리고 새롭습니다. 그런데 책임님 혹시 요즘 영어 공부 하시나요? I am Korean. What are you talking about? 생활 영어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너무 잘하시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모 기업에서 누구든 쉽게 영어를 할 수 있다는 재미있는 광고가 있었잖아요. 이번 세션에서 저희도 넥사크로 N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이번 세션에서는 넥사크로 플랫폼을 사용해 본 사용자 그리고 처음 접하는 사용자들도 모두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메시지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주제별로 궁금한 점들을 꼽아보았는데요. 먼저 호환성, 생산성, 편의성, 확장성, 그리고 강화된 특징 순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호환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기존 넥사크로 14가 출시된 후에 넥사크로 17이 출시되었을 때 마이그레이션 옵션을 통해서 소스가 자동 전환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넥사크로 N의 경우에는 넥사크로 17과 소스 호환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기존의 넥사크로 14와 17 같은 경우에는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구조, 화면 레이아웃, 그리고 스크립트를 자동 전환해주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디자인, CSS 작업을 수작업으로 조금은 변환을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일부 스크립트 역시 어느 정도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넥사크로 N에서는 그 하위 버전인 넥사크로 17 UI 소스를 100% 소스 호환 보장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소스 호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시연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가 소스 호환을 시연하기 위해서 플레이 넥사크로 커뮤니티 사이트에 있는 데모 UI 소스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데모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요. 넥사크로 17 UI 소스를 통해서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개발을 한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면 우측 상단에 소스 파일 내려받기를 통해서 해당 UI 소스를 내려받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번 시연을 하기 위해서 해당 소스 파일을 미리 내려받아 놓았습니다. 해당 소스는 넥사크로 17 개발 도구에서 개발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먼저 동작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부터 하시죠. 붉은색 계열의 넥사크로 스튜디오 로고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해당 넥사크로 플랫폼 스튜디오를 열게 되면은 제가 미리 다운로드 받은 재고관리 시스템 UI 소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UI 소스가 로딩이 완료가 되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영역에 해당 프로젝트의 구성과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넥사크로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점입니다. 다양한 사용자 환경 중에 멀티 브라우저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사용자 환경에 설치되어 있는 브라우저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넥사크로 17 결과물을 먼저 크롬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결과물을 확인해 보시면요. 메인 화면에서는 세 가지 카테고리를 형성을 하고 있고 해당 메이처 시스템을 접속을 했을 때 메이처 시스템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구조인 레프트, 탑, 워크 영역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뿐만 아니라 디자인 작업인 CSS 작업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해당 업무 화면의 레이아웃뿐만 아니라 서비스 조회, 그리고 다양한 동작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해당 넥사크로 17 UI 소스를 이번 넥사크로 N 개발 도구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색 계열의 넥사크로 N 버전의 개발 도구를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넥사크로 N의 푸른색 계열의 로고가 더 마음에 듭니다. 해당 넥사크로 스튜디오를 실행을 했고요. 동일한 UI 소스를 열어보도록 하죠. 로딩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14에서 17로 개발 소스를 열었을 때 마이그레이션 과정이 필요했지만 현재 보신 것과 같이 넥사크로 N에서는 그 하위 버전인 넥사크로 17 UI 소스가 바로 로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용자 환경에서 다양하게 서비스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엣지 브라우저에서 결과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놀랍게도 엣지 브라우저에서 넥사크로 N으로 실행을 해보았는데 메인 화면에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그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메이처 시스템에 들어가면 어플리케이션 구조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넥사크로 14에서 17로 변환하는 과정에서는 디자인 CSS 수작업이 이루어져야 됐지만 현재 보신 것과 같이 CSS까지 완벽하게 적용이 되었네요. 다음으로는 화면 레이아웃 구조뿐만 아니라 서비스 조회 그리고 동작까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이처럼 이번에 넥사크로 N에서는 그 하위 버전인 넥사크로 17의 UI 소스를 100% 호환성을 보장해 드립니다. 기존 넥사크로 17로 개발된 시스템이 정말 완벽하게 넥사크로 N으로 호환이 되네요. 소스의 재활용도 가능하고 더 강력해진 성능과 기능까지 활용할 수 있다니 정말 좋은걸요? 이제 호환성을 보았으니 이제 생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넥사크로 17과 비교를 했을 때 개발 사용 도구법이 많이 달라지나요? 소스 호환성 시험을 통해서 잠시 개발 도구 환경을 보셨습니다. 개발 도구 환경 자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100%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넥사크로 17을 사용을 해본 사용자라고 하면 별도의 교육 없이 바로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처음 접하는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보이는 대로 표현해주는 위직 방식을 통해서 누구든 쉽게 UI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 도구 사용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기존 넥사크로 17을 사용했던 분들이라면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넥사크로 N만의 기능에는 무엇이 있나요? 생산성 측면에서는 크게 템플릿 기능과 UI 코드 작업을 하실 때 편의 기능을 들 수가 있습니다. 혹시 패턴이 비슷한 단일 화면을 템플릿으로 저장하여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폼 템플릿 기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또 반복적인 컴포넌트의 속성, 이벤트 등의 정보를 모듈로 등록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 프리셋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중요한 템플릿 기능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UI 코드 작업을 하실 때의 편의 기능인 인스펙터 기능과 코드 어시스트 그리고 코드 스니핏을 통해서 개발 생산성을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시연을 통해서 한번 기능을 확인해 보시죠. 먼저 개발 도구로 돌아와서요. 폼 템플릿 같은 경우는 패턴이 비슷한 자주 사용하는 유형의 업무 화면을 템플릿으로 등록을 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내가 원하는 업무 화면을 선택을 하신 후에요.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서 컨텍스트 메뉴에 있는 Save as 폼 템플릿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폼 템플릿 위저드가 실행이 됐고요. 템플릿에 관련된 화면명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거래 원장이라는 템플릿으로 생성을 할 거고요. 템플릿 같은 경우는 현재 보신 것 같이 카테고리 형태로 관리하기 편리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입처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업무 화면이기 때문에 매입처 카테고리를 통해서 해당 템플릿을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템플릿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피니시를 눌러서 새로운 화면을 생성을 할 때 어떻게 템플릿을 활용하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빈 폼 화면을 생성을 하실 건데요. 에디터에 있는 폼 화면을 통해서 새로운 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신 것과 같이 폼 템플릿이라는 표식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을 하신 후에 프리뷰를 통해서 화면 레이아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확인한 템플릿을 이번에는 새로운 화면으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01이라는 화면으로 생성을 할 거고요. 해당 화면이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보니 거래 원증이라는 업무 화면을 그대로 재활용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화면 레이아웃뿐만 아니라 스크립트 영역의 로직까지 모두 재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화면을 개발을 하실 때 업무 특성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한 번만 하시게 되면 빠른 생산성을 통해서 새로운 업무 화면을 개발할 수가 있게 되겠죠. 다음으로는 컴포넌트 프리셋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컴포넌트 프리셋은 컴포넌트에 반복적으로 지정해 줘야 되는 속성, 그리고 이벤트 등의 다양한 정보들을 모듈로 관리하여 재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신 후에 컴포넌트 프리셋 탭 메뉴에 등록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컴포넌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컨텍스트 메뉴에 있는 Add 컴포넌트 프리셋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카테고리가 생성이 되고 해당 모듈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카테고리 역시 명칭을 지정을 해서 관리적인 측면으로 편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조회 영역이라는 카테고리를 통해서 저는 디비전 모듈을 등록을 했죠. 그렇다면 이러한 모두한 모듈 작업을 개발자들이 개발 환경에 모두 작업을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익스포트, 임포트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모듈을 내려받고 해당 사용자 PC의 환경에 임포트를 통해서 등록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제가 미리 작업한 코드 컴포넌트 프리셋 해당 모듈을 등록한 것을 확인해 보시죠. 컴포넌트 프리셋은 X 프리셋으로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고요. 해당 파일을 읽게 되면은 제가 등록한 미리 작업한 모듈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모듈을 통해서 얼마만큼 빠른 개발 생성성을 보이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다시 한번 빈 폼 화면을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스트라는 화면으로 제가 생성을 할 거고요. 빈 화면에서 내가 필요한 모듈을 선택을 하신 후에 화면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배치를 하여 바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정말 빠르게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컴포넌트에 대한 다양한 포지션 처리 역시 CSS 별도의 스크립트 작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신 후에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포지션 에디터 위저드를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컴포넌트의 레프트 탑 다양한 영역을 픽셀 퍼센트 단위로 설정만 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컴포넌트의 위치를 설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PPT 작업하듯이 어레인지 기능을 통해 레프트를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컴포넌트 간의 간격을 자동으로 설정만으로 쉽게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다중으로 선택한 컴포넌트의 포지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컴포넌트를 모두 선택을 하신 후에 프로퍼티 영역에서 포지션, 라이트 값을 설정을 하시면 일괄적으로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리드는 제일 하단에 있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버튼 영역까지 10픽셀로 고정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면은 포지션, 레이아웃 작업까지 완료가 된 건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기능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컴포넌트 어레인지먼트 기능인데요. 컴포넌트 어레인지먼트 기능은 컴포넌트의 사이즈가 변경이 됐을 때 해당 컴포넌트들 간의 간격을 자동 유지시켜주는 편의 기능입니다. 현재 보신 것처럼 푸른색 아이콘으로 표현이 되고요. 해당 아이콘을 드래그 앤 드롭만으로 쉽게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해당 디테일 영역은 버튼 하단에 0픽셋을 자동으로 유지를 하겠다 설정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리드 같은 경우도 디테일 영역에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10픽셀을 유지를 하겠다 설정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쉽게 UI 레이아웃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스크립트 편집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성성 기능을 확인해 보시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으로서는 코드 스니핏 기능이 있습니다. 코드 스니핏은 자주 사용하는 스크립트를 등록을 하여 스크립트 작업하실 때 자동 완성해주는 기능인데요. 어시스트 메뉴의 코드 스니핏을 통해서 등록된 코드 스니핏에 관련된 스크립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 숏컷을 통해서 단축키를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스크립트 작업을 얼마나 편리하고 빠르게 하는지 확인해 보시죠. 컴이라는 단축키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목록이 표시가 되고요. 내가 원하는 스크립트를 선택하셔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바로 스크립트가 자동 완성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위해서 제가 서비스 스크립트까지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크립트 작업, 로직 작업도 정말 빠르게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는 디자인 탭으로 다시 넘어와서요. 데이터를 조회를 했을 때 데이터를 표현해주는 그리드에는 데이터 셋 오브젝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는 새로운 폼 화면이기 때문에 데이터 셋이 보이지 않죠. 여기에서 기능을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바로 비즈니스 서비스의 기능인데요. 해당 비즈니스 서비스의 기능은 데이터 셋의 인풋, 아웃풋 정보를 로딩을 하여 재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로딩이 된 데이터 셋을 선택을 하신 후에 업무 화면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게 배치하여 바로 포매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해당 거래 원장에는 약 7개의 데이터 셋이 필요하여 제가 미리 로딩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 셋을 배치한 후에는요. 데이터 셋 같은 경우는 그리드 컴포넌트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게 바인딩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 셋은 인풋 컴포넌트에 양방향 바인딩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배치를 한 후에 해당 컬럼 정보를 매핑만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컴포넌트 프리셋 모듈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스크립트 자동 완성을 했기 때문에 해당 폼, 새로 생성한 해당 폼에는 이벤트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폼에 관련된 이벤트만 스크립트를 통해 확인을 하신 후에요. 바로 더블 클릭을 통해서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폼 관련된 이벤트를 확인해 보니 온노드, 온사이즈, 온레이아웃 체인지 세 가지가 보이네요. 해당 폼 이벤트 영역에서 온노드 이벤트를 더블 클릭해서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온사이즈 이벤트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아웃 체인지드 이벤트를 연결을 하도록 하죠. 이렇게 되면은 누구든 쉽고 빠르게 모듈을 활용하고 스크립트를 자동 완성해서 업무 화면을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죠. 해당 결과물을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업무 화면 테스트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조회 서비스 그리고 양방향 바인딩 처리가 되어 있어 데이터셋의 표현까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크린 사이즈에 따라서 포지션 처리가 자동으로 간격 유지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어레인지먼트 기능을 통해 해당 디테일 영역이 접혔을 때 그리드 영역을 간격이 자동으로 유지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디테일 영역이 접혔을 때 해당 그 컴포넌트의 간격을 자동으로 유지하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렇듯 개발 생산성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누구든 쉽게 업무 화면을 빠르게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시연 잘 보았습니다. 화면과 코드 작업을 위한 기능이 정말 다양하네요. 이 기능들을 모두 활용한다면 정말 누구나 쉽게 개발의 생산성을 높여서 개발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엔스크린을 충족하기 위한 편의 기능을 알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MLM, 스텝, 그리고 포지션 처리를 통해서 별도의 HTML 작업 없이 간단한 설정만으로 화면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 캐치하고 있나요? 네, 정확하게 캐치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넥사크로 N은 개발 생산성과 편의성을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의 매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편의성 기능으로는 크게 MLM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MLM은 멀티 레이아웃 매니저의 약자입니다. 다양한 크기를 가지는 디바이스 화면에 대응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점으로는 하나의 소스로 다양한 레이아웃을 동일하게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데스크탑의 복잡한 업무 화면을 작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서비스하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스텝 기능이 있는데요. 스텝 기능 같은 경우는 페이지 단위별로 나누어서 해당 컴포넌트를 배치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넥사크로 N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개발의 생산성, 편의성 기능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당연히 매력 어필을 해야겠죠. 그러면 시연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다시 넥사크로 스튜디오 환경으로 넘어왔고요. 해당 업무 화면, 폼 화면 하나에서는 현재 보신 것처럼 애드 레이아웃을 통해서 멀티 레이아웃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레이아웃이 추가가 되더라도 스크립트 로직은 하나로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디바이스 해상도에 맞게 다양한 레이아웃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이번 시연을 하기 위해서 MLM에 관련된 템플릿을 활용을 해볼 건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새로운 폼 화면을 생성을 할 건데요. 현재 제가 작업한 템플릿 기능이 보이지가 않네요. 해당 폼 템플릿 역시 임포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쉽게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미리 작업한 폼 템플릿을 불러올 거고요. 현재 보신 것처럼 모듈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목록에 표시가 되고 내가 원하는 템플릿만 선택을 하셔서 등록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반응형 처리가 되어 있는 폼 화면을 추가해 보도록 하죠. 추가가 완료된 템플릿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프리뷰를 통해서 화면 레이아웃까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템플릿을 활용을 해서 MLM 그리고 스텝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테스트 03이라고 제가 이번에는 지정을 할게요. 테스트 03 화면에는 현재 보신 것처럼 하나의 폼 화면에 멀티 레이아웃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해당 폼 화면은 스크립트 로직이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서브 레이아웃에 보시면은 스텝 기능을 통해서 페이지 단위별로 나누어서 컴포넌트를 배치한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시죠. MLM과 스텝 같은 경우는 CSS 그리고 스크립트 별도의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설정만으로 쉽게 사용이 가능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해당 레이아웃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라우저 환경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해당 테스트 03 화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해당 화면을 줄였을 때 최저화된 레이아웃을 찾아가지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동적으로 레이아웃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 스텝별로 페이지가 나눠진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로직, 즉 스크립트는 하나이기 때문에 조회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작까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MLM 스텝 말고 이번에는 프로젝트를 완성을 했을 때 산출물로 출력을 할 수 있는 편의 기능이 있습니다. 애드온이라는 기능인데요. 애드온 기능을 통해서 넥사코로 플랫폼으로 개발된 산출물을 출력할 수 있는 프로젝트 소스를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현재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탭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레임의 구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트리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폼 관련된 정보와 컴포넌트의 정보들을 다양하게 리스트 형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해당 산출물들은 CSV 그리고 엑셀로 익스포트 내려받아서 바로 문서 작업하실 때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폼 프린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업무 화면을 선택을 하여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화면 레이아웃을 프린트 출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산출물 작업 역시 편리하게 할 수가 있게 되죠. 이를 통해서 넥사코로 플랫폼의 편의 기능을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연으로 확인해보니 정말 쉽고 빠르게 표준화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확장성 측면에서의 기능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확장성에 대해서는 모듈 디벨로퍼, 앱 빌더, 스크린 에뮬레이터가 키워드로 나와 있어요. 모듈 디벨로퍼는 컴포넌트와 관련이 있고 스크린 에뮬레이터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발하고 있는 작업을 즉각 디바이스별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네요. 그러면 앱빌더는 모바일 서비스 중 하이브리드 앱 방식일 때 안드로이드, iOS 기기별 설치 파일을 생성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모듈 디벨로퍼를 통해서 기본 컴포넌트 외에 시스템에 필요한 사용자 컴포넌트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넥사코로 플랫폼은 제품 하나로 다양한 사용자 환경인 멀티 브라우저, OS, 디바이스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모바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웹앱과 하이브리드 앱 두 가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가 있죠. 방금 말씀하신 모바일 서비스 부분을 이번에는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하윤서님이 모바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사용자 컴포넌트를 어떻게 생성을 하고 넥사코로 스튜디오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사용자 컴포넌트 시연 후에 모바일 관련 설명과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사코로 스튜디오를 설치하시게 되면요. 현재 보신 것처럼 모듈 디벨로퍼 개발 환경까지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모듈 디벨로퍼를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죠. 제가 이번 시연을 위해서 프롬프트 달력이라는 새로운 컴포넌트를 작업을 해보았고요. 해당 작업된 결과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디벨로퍼 개발 도구 환경도 넥사코로 N과 동일한 구성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제가 작업한 프롬프트 달력 관련된 프로젝트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해당 소스가 로딩이 완료가 되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영역에 동일하게 프로젝트의 구성과 그 다음에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제가 작업한 캘린더, 즉 프롬프트 달력 컴포넌트를 확인해 보시면요. 기본 캘린더 컴포넌트를 배치를 해서 하나의 새로운 프롬프트 달력 컴포넌트를 작업한 내용입니다. 스크립트 작업 역시 넥사코로 스튜디오 개발 도구와 동일한 개발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큰 장점으로는 해당 컴포넌트, 즉 기본 컴포넌트에 대한 다양한 API, 속성뿐만 아니라 메소드 그리고 이벤트를 상속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드 아이템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추가를 하여 풍부한 기능, 로직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작업이 완료된 사용자 컴포넌트는 디플로이 모듈 패키지 과정을 통해서 X 모듈 확장자로 파일로 생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컴포넌트를 넥사코로 스튜디오에 어떻게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다시 넥사코로 스튜디오 개발 환경으로 돌아왔고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영역에서 타입 데피니션, 오브젝트 항목을 한번 확인해 보죠. 현재는 프롬프트 달력 사용자 컴포넌트에 대한 JSON 파일이라던가 아니면 컴포넌트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그렇다면 제가 작업한 사용자 컴포넌트를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 있는 인스트 모듈 통해서 내가 작업한 사용자 컴포넌트를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해당 결과물을 확인해 보시면은 .x 모듈 확장자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컴포넌트 모듈을 선택을 하신 후에 넥스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컴포넌트의 아이디를 설정할 수가 있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기본 위드 값 그리고 하이트 값을 설정을 하여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넥스트를 통해서 해당 프로젝트에 등록을 해보도록 하죠. 인스톨 과정을 통해서 타입 데피니션은 등록이 되었지만 한 번에 그 개발 도구 재실행이 됩니다. 재실행 과정을 거쳐서 사용자 컴포넌트가 완벽하게 설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 UI 소스를 다시 한번 로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로딩이 완료된 해당 UI 소스에서 다시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영역의 타입 데피니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용자 컴포넌트 그리고 개발 도구가 다시 재실행이 되면 타입 데피니션 오브젝트 메뉴에서 현재 보신 것과 같이 제가 등록한 사용자 컴포넌트의 JSON 파일 그리고 투먼스 캘린더라는 새로운 컴포넌트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그렇다면 이 컴포넌트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위젯 방식을 통해서 화면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배치하여 쓰시면 됩니다. 현재 보신 것처럼 프롬프트 달력 캘린더의 아이콘이 보이시고요. 해당 아이콘을 선택을 하신 후에 화면에 배치하여 바로 활용이 가능하시게 되겠죠. 이를 통해서 기본 컴포넌트 외에도 시스템에 필요한 사용자 컴포넌트를 개발을 하여 컴포넌트 확장성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직접 컴포넌트를 개발할 수 있다니 정말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모바일 관련 설명과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넥사크로 N으로 모바일을 개발할 때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는 웹앱 방식과 OS와 디바이스의 특성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앱 방식입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앱으로 개발을 할 때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앱 빌더 기능을 통해서 손쉽게 앱의 관리와 생성, 배포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어떻게 하면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앱을 빌드할 수 있는지 시연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상단 메뉴 디플로이 메뉴에 패킹을 클릭합니다. 패킹 화면이 열리면 아카이브 파일을 설치할 위치, 안드로이드, iOS를 클릭해 줍니다. 이제 옵션을 클릭하여서 결합할 JSON 파일과 XCSS 파일을 체크합니다. 또 컴프레스에서 JS 파일에 주석과 공백을 제거하는 항목도 체크해주고 앱빌더 서버와 로그인 정보도 입력해줍니다. 모듈과 소스, 리소스를 모두 확인한 후에 패킹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패킹 과정을 통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앱빌더 기능을 지원을 하여서 앱빌드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앱빌더는 서버에 미리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앱빌더 서버 정보와 로그인 정보를 미리 입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패킹이 완료된 후에는 아래 빌드 버튼을 클릭하여서 빌드 단계로 넘어가 줍니다. 이제 빌드 과정에서는 빌드할 타겟 프로젝트를 선택해주고 미리 등록한 라이브러리나 로컬 라이브러리를 선택해 줍니다.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기능들을 선택해 주는데 저는 카메라와 SMS, 블루투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아래 빌드 버튼을 클릭하여 앱 빌드를 실행합니다. 빌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아래에 APK 파일 링크와 QR코드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 코드를 스캔하여서 APK 파일을 내려받아 앱을 설치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앱의 개발부터 배포까지 넥사크로 N 하나로 빠르게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모바일 시연까지 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창현책임님께서 넥사크로 N의 강화된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넥사크로 N에서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빠르게 변화가 요구되는 ICT 환경에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즉 넥사크로 17 UI 소스 호환성을 보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웹 표준 및 폭넓은 확장성으로 최적화된 개발 방식과 운영 방식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전환으로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다양한 코드 블록화를 통한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뿐만 아니라 쉽고 빠른 어플리케이션 구성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오브젝트를 통해서 JSON 형태의 데이터를 호출 그리고 작성,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해당 데이터셋 오브젝트를 통해 리저트풀 방식의 데이터 처리뿐만 아니라 데이터셋과 양방향 처리를 지원할 수가 있어 다양한 데이터 통신 방식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넥사크로 N이 이렇게 좋아진 점이 많다니 앞으로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세션은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 하는데요. 저희 투비소프트의 넥사크로 N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넥사크로 데모라고 검색하시면 더 다양한 기능들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귀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시한 넥사크로 N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창현 책임 이하영 선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